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겁격 그러니까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인 경우 록겁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월지를 일단 격을 볼 때 그 월지가 비견이나 걸록인 경우는 또는 이 지장간 중에서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겁재나 뭐 이런 비견을 투출한 경우를 우리가 월겁격, 뭐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합해서 걸록하고 겁재를 합해서 우리가 록겁격이라고도 해요. 뭐 당연히 많겠죠. 사주에서 되게 많아요. 이 걸록격, 그러니까 록겁격이라고 할게요. 록겁격은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격 이꼬르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격이면 상관이 용신이고 뭐 정관격이면 정관이 용신이고 이렇게 격과 용신을 일치를 한다. 그래서 격국 용신, 사실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중복되잖아요, 지금. 격국이라는 말도 사실 동일어예요, 동일어. 그러니까 국을 이룬다, 격을 이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라임이라던가 이렇게 말할 때 뭐 이렇게 맞춰서 말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격국, 뭐 격국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록겁격은 그 하나의 외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팔격이 아니고 그 외의 거, 정을 벗어난 외의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신 불가위용. 그러니까 일간하고 같은 월지면은 그거를 격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일간하고 이제 같은 종류의 것들이잖아요. 비견 겁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재관살에서 그 찾아라, 용신을 찾아라, 용신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간이 강하게 신강하게 태어난 사주들은 그 식재관을 써라, 뭐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이제 비견격이 있고 겁재격이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양인격은 월지가 겁재이긴 하나 양일간인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겁재격이라고 안 하고 그 경우는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일간의 겁재, 월지 겁재인 경우는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록겁격이랑은 살짝 다르니까 따로 이제 그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록겁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월을 갖고 태어나고 뭐 근데 이런 사주들이 보면 이 다른 뭐 시간이나 일지나 뭐 연간 뭐 월간에도 보면 비견이 많아요. 보면 예. 딱 요거만 월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식재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명식보다는 이제 비견 겁재가 다른 데도 많은 그런 사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 관살 식을 이제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사주에 뭐 다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없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없는 사주도 꽤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세운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난 게 록겁 용식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식이니까 록겁격이 식을 용한다, 식을 쓴다. 여기서 용은 쓸 용자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용신으로 잡는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가 이렇게 비견 겁재인 경우는 식신이나 상관을
이렇게 이게 있으면 사주에 투출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자기 일간의 강한 힘을 설계하면서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사주들이 꽤 많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좀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격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 다른 강의에 보면 목화통명 뭐 금수상함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불목 일간일 때 간목을 할게요. 자, 가불목 일간일 때 뭐 여기 가불목 일간일 때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인월에 태어난 비경격이죠. 걸록격. 그런데 뭐 식상이 있다.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록겁 용식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묘월에 만약에 태어났으면요. 자, 이 경우는 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일간이 월지에 그 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양인격이라고 해요. 자, 이 경우는 좀 다르게 사주 구조가 이제 사주 풀이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가불목 일간이 그 천간의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을목에 묘목이면 비견이죠. 그죠? 비견격이 식신을 투출했으면 이렇게 이러면은 괜찮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강한 일간의 힘을 이제 정화로 식신으로 설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화의 힘이 굉장하겠죠. 저 강한 일간의 힘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록겁 용식은 이제 일단 성격 사주지만 그 중에서도 목화통명, 지금 이거 목화통명이잖아요. 목화통명이랑 금수상함, 이제 뭐 신금일간이 만약에 6월에 태어났다. 그럼 또 비경격이죠. 이렇게 비경격이죠. 자, 이러면은 여기 사주에 식상이 뭐죠? 수죠. 자, 이런 경우 록겁 용식이면서 동시에 금수상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수상관하고 금수상함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아까 목화통명하고 목화상관이 완전 다르듯이 금수상함은 금이 수하고 상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은 겨울금을, 그러니까 그 가을금을 말해요. 금수상함은 가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금이 이렇게 수를 보면, 식상을 보면 되게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 금수 상관하고 달라요. 이건 자꾸 반복을 해도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비견 걸록월에서 태어났는데 식상을 보면 록겁 용식이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겁격인데 재를 볼 수 있어요. 재. 뭐 이런 사주 많이 있죠. 편재. 자, 편재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요, 이런 사주 되게 많거든요. 그 록겁 용식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제가 임상을 해보면은 이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성격 사주가 되려면 제가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좀 강한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밑에 있던지 이쪽에 있던지 뭐 이쪽에 있던지 이쪽에 있던지 이런 식으로 제가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뿌리가 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성격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군겁쟁제가 안 돼요. 예, 지금 군겁이잖아요. 지금 비겁이 많은 걸 군겁, 군비라고 하잖아요. 비견과 겁재들이 군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다 요 하나를 보고 다 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군겁쟁제가 안 되려면 요 재성이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또 추가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어야 돼요. 상관도 괜찮아요. 예. 상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이러면은 이제 용어 자체는 록겁 용재지만 이 식상생재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 재가 항상 이 비겁들한테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식상으로 계속 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록겁 용재가 성격사주가 되려면 1번 뿌리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2번 식상으로 생해줘야 된다. 이제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흔하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월겁격이 재가 이렇게 약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없잖아요. 그럼 정말 군겁쟁제. 얘가 뿌리가 없고 막 지장간에도 없고 이러면은 이 재는 없는 이만도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시상에 시간에 편제나 정제가 있으면 뭐 시상위리 편제격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시상일이 편제나 시상일이 편관이 뭐 귀한 사주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식상으로 보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뿌리가 제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록겁 용재격인데 이렇게 있는데 저 뿌리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대세운에서요. 식상이 오면 좋겠죠. 식상이 없을 때 식상생재 되잖아요. 이 강한 일간의 힘으로 식신을 생해서 요거를 재를 만들어 주니까 엄청 좋겠죠. 이러면 안 좋아. 이러면요. 아무리 그 일간이 강해도요. 록겁격이 아무리 강해도 살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재생살이 되면은 더 힘들겠죠. 이 재가 없어도 이 록겁이 이 7살 편관을 제어하기 힘든데 이 재까지 있는 상태로 살이 오면요 재생살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일간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록겁격의 목적은 이 일간들을 잘 다스리면서 힘을 이렇게 설기시키고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이 살이 굉장히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안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록겁격에서 제 가장 그나마 바람직한 게 뭐냐면은 정관이 있는 경우에요. 정관. 예. 록겁 용관. 록겁이 관을 용한다. 정관을 용한다. 정관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좋죠, 사주. 예. 이런 사주도 이렇게 흔치 않고요. 근데 이제 정관은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얘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고 좀 연약해요. 왜 집안의 아버지가 연약한지 모르겠는데 그쵸? 좀 아버지 같은 거잖아요. 정관은 나를 보호해주면서 나를 좀 통제도 하고 그 대신 보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게 아버지 역할인데 이 정관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관은 좀 깨지기가 쉬워요. 다른 십신보다. 또는 깨지면은 나한테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자, 이래서 록겁 용관이 좋으려면요 이렇게 인성이 있어야 돼요. 옆에 우리가 항상 그랬죠. 관인생 하니까 관생인 하면은 이 생받는 이 인성이 정관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십신이 그렇죠. 인성이 있던지 아니면 또는
재성이 있어야 돼요. 재생관이라도 돼야 돼요. 예. 좀 위험한데 재로 계속 생을 받으면 좀 낫겠죠, 그나마. 예, 그래서 재와 인이 보좌가 돼야, 이게 다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예, 이러면 뭐 엄청 좋죠. 재생관, 관인생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관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관격 배울 때 재와 인이 상신이었잖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자, 이러면 보좌진이 훌륭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강치삼기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재극인 하면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복합상신이 나가서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의 신하가 다른 신하를 극하면은 둘 다 잘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와 인은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경우는 어때 보이세요? 이 경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죠. 재성은 일간을 못 뛰어넘는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월겁격은, 록겁격은 일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극인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일간을 제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되게 좋죠. 이런 훌륭한 사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있긴 있죠. 예, 가끔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정관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얘네 없다고 치고 일단 록겁용 관격인데 이렇게 재와 인이 있잖아요. 상신들이.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사주랑은 완전 다르죠. 이 사주는 좀 안 좋아요. 재극인 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재가 인을 극합니다. 둘 다 잘 못 쓰겠죠. 자, 그러면 언제 안 좋냐면은 대세운에서 이제 무슨 운이 오느냐에 따라 저 상신들의 진가가 나타나요. 정관은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게 상관운이 언제 오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상관운. 아니면 뭐 그거보단 좀 낫지만 식신운. 예, 이렇게. 자, 이런 운이 오면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관이 상관생제 할 것 같잖아요. 그쵸? 문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요 인성 때문에 일단 잘 못 써요. 상관을. 인극식 하니까요. 인성은 항상 식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딱 제 옆에 붙어 있어서 상관을 못 쓰는데,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재극인 돼서 인성이 죽었네요. 그쵸? 예, 인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관 생제가 되긴 돼요. 예, 되긴 되네요. 자, 상관 생제를 하는데 상관 생제 재생관을 할 것 같잖아요. 볼 때에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대운이면은 뭐 초반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점점 대운 끝에 가면서 얘가 정관을 칩니다. 인성이 없으면 그런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보좌진을 봐야 된다. 정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죠. 예. 얘가 만약에 없다. 이렇게 둘 다 없다. 그러면 바로 상관 경관 되는 거예요. 이 상관이 어마무시하게 세지는 거죠. 이 비겁들의 생을 받아서 이 상관이 굉장히 힘이 커지고 바로 정관 때려버리죠. 그나마 인이 있으면 좋고, 인이라도 없으면 뭐 재라도 있는 게 좀 나은 거죠. 예. 처음에 좀 힘을 빼잖아요. 상관생제에서 상관의 힘을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관을 치니까 좀 나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세운에서 이런 경우에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상관 대운 10년 동안 인수운이 2년 동안 오잖아요. 예. 자, 이 경우는요.
얘가 이미 재극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힘이 빠져 있어. 좀 재성에 힘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일단 대세운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수가 상관을 극해요. 상관의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예. 그런 다음에 그럼 제가 또 얘를 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성은 이미 인수를 극하고 있어가지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힘들죠. 두 개의 인수를 하나의 재성이 극하기는 힘들어요. 자, 이 경우에는 좋아져요. 예, 이때는 상관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정관을 얘가 지키잖아요. 마치 정관 폐인처럼 그렇게 통변을 하시면 돼요. 어렵죠. 대세운 월운까지 가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록겁 용관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월겁격이 록겁격이 편관을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편관은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나은데 왜냐면 이제 비대한 일간을 다스리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편관은 편관이에요. 아까 정관은 이제 얘네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칠살은 좀 제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있어야 돼요. 식신이 있어야 돼요. 식신. 아니면 여기 있던가. 예. 아니면 없으면 대세운이라도 와야 됩니다. 칠살은 제복해야 되는 십신이에요. 정관은 보호해야 되는 십신이고 유지를 해야 되는 십신이고 칠살은 제복해야 되는 십신이에요. 어떤 몇몇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은 사주예요. 록겁 용살인데 식까지 있으면은 식신제살 돼서 이 사주는 성격 사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사주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하더라도 비겁들이 칠살에 겁을 먹고 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정관운이 온다던가 뭐 그러면요 더 안 좋아요.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쵸? 관살 혼잡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이 안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세운에서 식상운이 온다. 이럴 수 있죠. 그쵸? 대운 10년 관운이 와서 관살 혼잡이 돼서 안 좋았는데 세운에서 2년 동안에 식상운이 오잖아요. 자, 이럴 때는 좀 나아져요. 완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나아져요. 왜냐하면 관살혼잡이 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편관을 제거하면 더 나이스한데 이 경우는 좀 대세운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정관을 죽이겠죠. 예.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유일하게. 왜냐하면 그 혼잡의 폐해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해를 또 보면 되겠죠. 자, 록겁격은 우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간지를 보고 해볼까요? 네. 어떤 걸 해볼까요? 기토로 해볼까요? 기토? 기토는 몇 번 했었나요? 뭘로 해볼까요? 일목도 아까 봤고 기토. 자, 기토로 해볼까요? 기토? 자, 그러면은 그 겁재격이나 월겁격이 되려면은 축토나 그 뭐죠? 미토로 해볼게요. 미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월겁격이 되는데, 그죠? 기토가 분기니까. 자, 그러면 록겁 용제다. 그러면 제가 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록겁 용제예요.
록겁 용제는 반드시 그 지지의 뿌리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은 군겁쟁제 된다고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지지의 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재성 혼잡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든지 관살이 제일 폐해가 크고 혼잡은 인수도 그렇고 재성도 혼잡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이제 통변은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거는 이꼬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쟤를 잘 못 쓰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뭐 이 집 이 재산 저 재산 뭐 관이면 이 직장 저 직장 목표가 여러 개가 돼가지고 하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혼잡은 뭐 어느 경우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식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남자들이 보면 재성 혼잡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재성 혼잡들이 큰 돈도 벌기 힘들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 직장 저 직장 이 돈 저 돈 막 뭐 투기 뭐 코인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지 의외로 그렇게 이혼도 별로 없고 폐해가 예전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록겁 용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록겁 용식은 당연히 금이죠, 금. 뭐 식신은 신금이겠죠? 이렇게 신금. 식상이 이렇게 록겁 용식격 되려면 당연히 또 뿔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건 다 천간에 투출한 거는 다 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지장간에라도 있어야 돼요. 묘지에라도 있어야 돼요. 묘지.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때 묘지에 있으면 그게 인묘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인묘돼서 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묘지에라도 있어야 돼요. 네. 묘지에 있으면 그 내재된 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걸록 뭐 로광지죠. 로광지 그 걸록지나 뭐 제왕지 12운성으로 가 있으면 당연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장생도 강해요. 장생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힘이 엄청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정유가 이제 대표적인 그건데 정화가 만약에 뭐 일간이든 뭐든 마찬가지 어느 경우에 있던 정유가 있잖아요. 자, 이름 장생이거든요. 기유도 장생인데 장생지면은 이게 금이니까 뭐 약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강지랑 같은 레벨로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신살로 강하게 보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천을귀인.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지에는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래서 록겁 용식, 록겁 용제, 록겁 용관. 관은 뭐 우리가 뭐죠? 간목이죠, 간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갑기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관을 뭐 이렇게 잘 내 관, 내 남자, 내 직장 좀 관이 나한테 달라붙는 그런 거는 그런 기운은 이 사람한테 항상 있다고 보지만 갑기합
토가 돼서 뭐로 변화되지 않아요. 화기격 빼고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여기 있다. 록겁 용관이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강하려면 보좌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뭐 이렇게 병화라던가,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제와인이 있으면 좋다.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이 간목이 위험하다. 관이 위험하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록겁 용살이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식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제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을경합을 합니다.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신금이면 안 하겠죠. 자, 신금 식신이면 제사를 하고요. 이 평관을 제사를 하고 좋죠. 그리고 경금이면 상관이니까 요거가 상관 합사를 하네요. 을경합이 되니까. 그쵸?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뭐가 더 좋냐면요, 얘가 더 좋아요. 을경합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래는 식신제살이 상관합살보다 약간 한 수인데, 이 경우에는 합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아요, 사주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간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관사론잡이 됐다, 안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예를 좀 잘못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미토에 정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을목이 투출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이 투출한 게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관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록겁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양인격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